안녕하십니까. 엘리멘트 AI 동부가 총괄을 맡고 있는 은병찬이라고 합니다. 제 사진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조금 전 엔비디아 유흥준 대표님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약간은 반복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엔비디아나 퓨어 스토리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AI 스타트업으로서 대기업과 협업하면서 AI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 들으신 내용인데, 그렇죠. 2012년에 알렉스넷이 과거 한 10년 정도간 뚫지 못했던 그 이미지 인식 정확도 84.9%를 이뤄내면서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딥러닝과 GPU에 대한 관심사를 굉장히 높였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딥러닝과 GPU를 가지고 많은 실험과 상용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자율주행차, 음성인식 서비스, 리테일 마켓에서의 로봇, 아까 언급해 주신 이제 알파고 등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는 이제 실정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 대중들이 편히 아실 수 있는 자율주행차, 바둑 이런 것들 외에 실제로 대기업의 현장에 가보시면 어찌면 훨씬 많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의 혁신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같으면 은행 같은 경우에 크레딧 스코어링이나 프로드 디텍션,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더 잘 아시는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ik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유통의 경우에는 퍼스널라이즈드 레커멘데이션, 어서트먼트 플래닝, 인벤토리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각 산업별로 산업의 밸류체인을 혁신하고자 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 이제 AI 또는 좀 좁게 보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연구기관, IDC나 가트너 등을 포함한 연구기관이라든가 각종 컨설팅 업체에서도 이런 B2C 관점의 AI 어플리케이션뿐 아니라 B2B와 관련된 AI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엄청난 시장 규모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기관을 보면은 2020년, 2021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후겠죠. 그때까지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대부분의 경우에 연평균 50%, 높게 예측하는 곳은 70% 이상씩 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작게 예측하는 곳은 수십조, 크게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경우는 천조까지 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거의 모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매우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이렇게 AI라는 게 정말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은 확실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진짜 AI에 종사하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과 AI 솔루션을 만드시는 사업자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이냐, 성공 가도만 남아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전 세션에 보여주신 그래프랑 매우 비슷한데요. 저희 엘리멘트 AI가 현장에서 대기업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을 때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해서 이제 S커브 곡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AI 또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의 스테이지는 현재 얼리 어답션의 아주 초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특히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캐즘을 극복하는 과정이 기술적인 내용에 포커스가 되어 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다른 관점의 어떤 캐즘이 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AI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이 그런 캐즘을 넘어서기 위한 기술을 포함한 다른 어떤 right capabilities가 뭐냐, 그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적인 준비도, 조직적인 준비도 이런 어떤 역량이 있어야만 AI라는 기술을 기업 내에서 잘 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기가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면서
기술을 포함한 조직적인 준비도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내에 AI 애플리케이션들이 자리를 잡고 확산되어 가면서 이제 기존에 투자되었던 이전 기술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한 5년 정도 이후부터 아예 기업의 시스템 자체를 AI로부터 시작하는 저희가 부르는 용어로 AI 퍼스트 엔터프라이즈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엘레멘트 AI가 뭐 글로벌 이제 캐나다에 이제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요. 뭐 캐나다나 북미에서도 그렇고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AI라는 기술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글씨가 아주 작아서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AI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있어서 솔루션을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실제로 적용되고 업무 환경에서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적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이어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가 또 기업 내에서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이 아마 AI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 내의 모든 프로세스별로 레벨이 틀린데 때로는 설명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AI를 쓸 수 없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감독원에 대한 리포팅을 하거나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고객에게 어떤 근거로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explainability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AI를 사용할 수 없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나 뭐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를 찾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보안이나 시큐리티에 관한 문제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AI라는 애플리케이션의 속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디그레데이션이 되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뭐 비즈니스가 정체적으로 스테이틱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고객도 바뀌고 인구 구조도 바뀌고 고객들의 행태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새롭게 적응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메인테넌스나 리트레이닝의 문제가 결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어떤 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술적인 부분 외에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는데 아직은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알고리즘 자체도 아직 엔터프라이즈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떤 체인지 매니지먼트의 문제,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어댑테이션의 문제 등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의 관점에서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 거냐? 저희는 이제 크게 4가지 요소를 보고 있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는 AI 탤런트가 필요하겠죠. 뭐 리서치와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실 거고, AI라는 어떤 그 과거의 기술과는 그 불연속적인 성격을 가진 기술을 기업에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AI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저희 엘레멘트 AI의 초기 투자자가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계시고, 여기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퓨어 스토리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퓨어 스토리지 제품을 저희 그 플랫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로서 엔터프라이즈 그레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뭐 그 퍼포먼스라든가 뭐 데이터 트랜스퍼나 레플리케이션, 뭐 커터 매니지먼트, 이런 어떤 솔루션들을 저희가 고객으로서 퓨어 스토리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그 펫 프로젝트 수준이 아닌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시스템에 그 적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뭐 데이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 4가지 중에 이제 테크놀로지와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른 스피커들이 좀 말씀해 주셨고, 저는 탤런트와 비즈니스 레디니스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엘레멘트가 한 3개월 정도 전에 글로벌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글로벌 AI 탤런트 풀에 따르면 한 2014년 정도의 AI나 뭐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된 PhD를 하시고 한 2, 3년 정도 이상 AI 관련된 실무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맵을 그려봤거든요. 맵을 그렸을 때 이렇게 뭐 아까 스피커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심한 어떤 그 리소스의 편중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리소스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보다 큰 문제는 저희 용어로 AI 리소스의 도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한 7, 8천 명 정도 되는 AI 리서처, 전문적인 리서처 중에서 6천 명 이상을 저희 글로벌 자이언트라고 부르는 가파,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등 거대한 IT 기업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리소스들은 일반 대기업의 뭐 AI 프로젝트 한다고 할 때 같이 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뭐 자기 할 일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결국은 나머지 1,000명 정도 되는 리소스를 아카데미와 뭐 B2C, B2B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나는 어떤 대기업마다 AI 리소스의 품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AI 리소스를 좀 더 크게 바라봤을 때 기술적인 리소스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AI라는 기술을 기업에 도입할 때 어떤 새로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할 건지에 대한 뭐 UX를 고민하는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AI라는 기술을 잘 이해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변경시킬지를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엔터프라이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리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회사가 직접적으로 보유해야 할 AI 리소스가 어떤 부분이고 어느 정도 돼야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은 어디와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즈니스 레디니스의 관점에서는 일단 AI가 너무나 인구에 많이 회자되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마다 아직은 많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AI가 어떤 기존의 기술의 연속 손상에 있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새롭게